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큰 자녀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대출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면 자칫 정려세 폭탄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커녕 정려세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을 바라기는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 큰 자녀가 좀 도와달라는데 외면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죠. 특히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들을 평생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들의 내 집 마련을 부모들이 도와주려고 하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뭐 여유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2억, 3억을 빌려준다. 자, 이때 자칫하면 정려세 폭탄을 맞을 수 있죠. 지금 현행 상속세 및 정려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 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정려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자, 그 이상부터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에서 50%의 정려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그 이상을 도와주고 싶다면, 즉 5천만 원 이상을 도와주고 싶다면 이때 활용하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만 쓰면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차용증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이자도 세금도 없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행 세법에 따르면요, 자녀에게 이자도 세금도 없이 빌려줄 수 있는 한도는 대략 2억 1,7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행 세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대차, 즉 돈을 빌려줄 때 적정한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연 4.6%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을 정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정려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3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주면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가 1,380만 원입니다. 즉 매년 1,380만 원을 돈을 빌려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자를 아예 받지 않으면 1,380만 원은 정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정려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예컨대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4.6% 이자를 받으면 1,380만 원이죠. 그런데 이자를 4.6%가 아니라 연 4%로 낮추면 이자는 연 1,2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1,380만 원, 즉 4.6%에 해당하는 1,380만 원 하고 4%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의 차액은 불과 18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이자 차액 18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세법에서 정한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려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계산을 적용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도 세금도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은 2억 1,70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즉 2억 1,700만 원에 세법에서 정한 4.6% 이자를 적용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998만 2천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려로 간주하는 이자 연간 1,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도 없이 2억 1,700만 원 이내의 돈만 빌려주면 무조건 세금, 즉 정려세는 한 푼도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컨대 돈을 빌려주면서 갚아야 되는 상환 기간을 20년, 30년 등 장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인 정려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환 기간, 즉 차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법에서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대체로 세무사 업계에서는 한 5년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받은 자녀가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면서 상환에 따른 입금증 등 원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려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우선 정려다라고 간주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 큰 자녀가 집 산다는데 부모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정려로 간주되면 정려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겠죠.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첫째, 여유 있는 부모가 쪼달리는 자녀에게 이자와 세금도 없이 큰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자, 이때 세법상 그 한도는 2억 1,700만 원 정도이다. 두 번째, 이때는 차용증 등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하고, 가능하면 5년 이내에 상환 기간 동안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는 방식의 차용증이 좋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작성한 당일 날에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공증을 받아 놓거나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부모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식들을 평생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큰 돈을 빌려줄 때에는요, 가능하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자녀들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듣는 분에 따라서 다소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각자 살아가는 형편들이 다 다르니까 돈 파는 가게는 어떤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라도 조금씩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한 내용은 저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세무사 등을 통해서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어떤 유튜버를 들을 때요, 그 유튜버, 즉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것도 가짜 뉴스에 내가 유혹되지 않는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저런 정보들을 저도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함께 공유할 수는 있으되,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저에게보다는 세무사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차원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조금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